안녕하세요. 목포 빡빡입니다. 이번 강의는 유료 강의입니다. 선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오늘은 홈케어에서 헤어 트리트먼트 하는 실질적인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샵을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직접 시술을 하고 있고 좋은 결과값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술하기 전에 전문가의 어떤 문진이나 소견을 따라서 시술을 받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이렇게 집에서 헤어를 관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때 내게 최대한 잘 맞는 헤어 트리트먼트를 선택하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것은 시술 전 사진과 왼쪽에 시술 전 사진과 오른쪽에 시술 후 사진입니다. 왼쪽 모발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시술 전에 고객님이 이제 예약을 하고 오셨는데요. 3, 4개월 전에 아이롱 펌을 하셨답니다. 모발은 매우 가늘고 좀 7, 8번 톤의 좀 밝은 컬러가 되어 있어요. 모발은 좀 가늘고요. 그런데 머리 관리가 이제 좀 되질 않는다 해서 다시 파마를 할지, 안 그러면 뭐 상한 모발을 좀 자를지 하고 이렇게 상담차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보면 모발 끝이 갈라지거나 모발 끝이 엉키거나 하는 현상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모발 끝을 봐도 이렇게 부스스한 것도 없었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부한 느낌이 있는데 이렇다 하게 손상된 부분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손상이 상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가인 제가 볼 때는 그닥 머리를 잘라내야 할 정도의 손상은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에게 제가 커트를 하러 오셨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헤어 트리트먼트 시술을 한번 받아보시고 괜찮으시면 제품을 하나 구매해 가서 써보시는 게 어떠느냐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객님이 흔쾌히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따라 주셨어요. 그래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의 사진 같은 경우는 결과값이에요. 헤어 트리트먼트 시술을 받고 나서 스타일링을 했더니 새롭게 펌어를 한 것과 같은 모발의 힘과 탄력, 윤기, 이 모든 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고객님이 매우 만족해하고 흡족해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드리고자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이러한 트리트먼트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될 것은 이러한 모발, 여러분들의 모발은 어떤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명확히 알고 들어가야 내게 맞는 헤어 트리트먼트를 잘 선택해서 사용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모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모발은 18에서 22종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백질은 연 단백질과 경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부드러운 단백질과 딱딱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약간의 산성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말하면 pH가 4.5에서 5.5대의 약산성이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뭐 혹자는 이보다 조금 높다, 조금 낮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제 입장에서도 뭐 어느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명확한 것은 모발은 약산성이다라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발은 어찌되었든 간에 약산성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해서 통상의 모발 관리를 하는데 가장 먼저 사용되는 게 세정제인 샴푸를 사용하게 돼요. 이러한 샴푸는
알칼리 샴푸를 많이 쓰죠. 그래서 건강한 모발일 때는 알칼리 샴푸와 알칼리 린스를 씁니다. 이게 이제 통상의 모발 관리였죠. 그리고 이후에 나왔던 게 산성 샴푸와 산성 린스였는데, 얘네들은 염색이나 펌으로 인해서 모발이 알칼리에 노출됨으로써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모발을 약산성화 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손상을 주면서 세정을 할 목적으로 나왔던 게 산성 샴푸와 산성 린스였어요. 그게 한참만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열품이 돌아오면서 모발의 손상이 이제 조금 더 급속화되고, 집에서 자가 염색을 하면서 모발은 더 극도로 손상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홈쇼핑이라든가 샵에서 헤어팩이라든가 헤어 트리트먼트들을 시술해 주거나 판매를 했는데, 받았을 때뿐 그닥 유지력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은 비싼 헤어 트리트먼트나 헤어팩을 샵에서 할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직접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고, 그런 생각에서 홈케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오류가 발생을 해요. 미용사들이 쓰는 샵에서 쓰는 전문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도 그럴 게 미용실에서 사용했을 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도 써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구매를 해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일부에서는 매우 좋은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또 다른 일부에서는 엄청난 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모발은 약산성일 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헤어 전문샵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의 대부분이 약 알칼리의 농도가 낮거나 내지는 알칼리성을 띠는 트리트먼트라는 거죠. 그러한 이유는 1, 2, 3부에서 얘기 드렸듯이 미용실에서 사용되는 펌제나 염색약이 모두 알칼리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색약이나 펌제에 방해를 하지 않으면서 트리트먼트 효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제품이 만들어서 썼던 거죠. 그런데 고객님들은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전문가들이 쓰는 거니까 나도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썼는데 그건 안타깝게도 잘못된 판단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산성 트리트먼트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선택했던 대부분의 트리트먼트가 알칼리 트리트먼트였다면 이제 건강한 모발로 되돌릴 수 있는 산성 트리트먼트를 소개를 합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사진은요, 시술 전 사진입니다. 3, 4개월 전에 열펌인 아이롱펌을 하셨고요. 모발은 푸석거리면서 조금 날리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알칼리 트리트먼트와 알칼리 샴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알칼리들은 결국 모발을 용해시키거든요. 녹입니다. 그래서 샴푸를 할 때는 부드러운데 건조가 되면 더 푸석하고 더 머리가 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트리트먼트 속에 다량의 실리콘젤을 사용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알칼리 샴푸를 지속적으로 썼을 때 모발이 이렇게 날리는 현상들이 보여요. 그렇다고 산성 샴푸를 쓰면 세정력이 약해서 씻지 않은 듯한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칼리 샴푸를 쓰거든요. 근데 저라면 알칼리 샴푸와 산성 샴푸를 적당히 섞어가면서 쓰겠어요. 오늘은 알칼리 샴푸, 내일은 산성 샴푸, 다음 날은 다시 알칼리 샴푸, 그 다음 날 가서 산성 샴푸, 이런 식으로 뭐 이틀 걸러서 한 번씩 아니면 뭐 3일 걸러서 한 번씩 이렇게 산성 샴푸와 알칼리 샴푸를 번갈아 썼으면 이렇게
사진에 고객님처럼 머리가 이렇게 날리는 현상은 좀 줄어들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트리트먼트를 시술 받기 전에는요, 먼저 모발에 있는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합니다. 지금 사용할 트리트먼트는 헤어 트리트먼트는 산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모발 내부로 침투해서 어떤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칼리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쓰는 샴푸나 수돗물이 알칼리수들입니다. 수돗물은 알칼리 이온수고요, 샴푸는 알칼리 샴푸예요. 그래서 샴푸는 두피를 자극하는 샴푸보다는 두피를 자극하지 않고 거품을 낸 다음에 1, 2분 정도 이렇게 불려서 충분히 모발 내부에, 외부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샴푸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샴푸를 하고 나서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살짝 닦아낸 다음에 헤어팩을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는데요, 단발머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g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집에서 먹는 밥 숟가락 있죠, 숟가락으로 한 2스푼 정도 단발머리 때 쓰시고요, 단발머리보다 길다 라고 했을 때는 2스푼보다 조금 적은, 좀 더 많은 2스푼 반, 그리고 내 머리가 정말 길다 하면 3스푼 정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양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가감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젖은 머리에 트리트먼트를 도포를 한 다음에 빗으로 꼼꼼히 빗어줍니다. 이렇게 꼼꼼히 빗어줘요. 빗으로 빗은 다음에 보통은 15분에서 20분 정도 방치를 합니다. 비닐캡이나 비닐을 종이로 싸서 조금 시간을 두는데요, 나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린스처럼 저렇게 바르시고 바로 헹구셔도 돼요. 그런데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금 방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사진에 시술은 보면 스팀머기를 쓰고 있어요. 스팀머기를 쓰는 이유는 이 스팀 자체에도 물이거든요. 물인데 가온된 물, 즉 100도 이상이 돼야 스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스팀은 모발의 외벽에 큐티클을 개방시켜서 이 단백질을 깊숙이, 모발 깊숙이 넣어줄 수 있어요. 주의사항, 이러한 트리트먼트를 도포하고 그 플랫 아이론기, 매직기라고 하죠. 그런 매직기로 이렇게 프레스 작업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그것은 외부, 모발 외부를 너무 뜨겁게 달궈서 모발 내부에 침투하기보다는 녹여서 집어넣는 과정에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 아이론기를 쓰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자연 방치 그대로 두시는 것도 좋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스티머기가 있다면 가습기도 괜찮아요. 예, 가습기도 괜찮아요. 가습기를 써서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비닐캡이라도 써서 따뜻하게 해주면 좀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손상 모발 같은 경우는 샴푸할 때도 너무 뜨거운 물 쓰지 마세요. 알칼리 이온수가 활성되면서 모발을 손상 줄 수 있거든요. 미지근한 물이거나 차갑지 않은 물이면 샴푸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물론 건강한 모발이라면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데 손상된 모발이라면 될 수 있으면 모발은 알칼리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5분에서 20분 정도 방치하고 난 모발에 가볍게 물로 헹궈줍니다. 트리트먼트는 어떤 식으로든 모발, 두피에 남아서는 안 돼요. 모발에도 남아도 안 됩니다. 이건 모발용이지 피부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트리트먼트는 모발 외벽에, 외부에 남아서 어떤 작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발 내부로 침투하고 충분히 작용이 끝난 상태에서는 충분히 헹굼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때 헹굴 때도 펄펄 끓는 물에다 헹구는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인 상태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차갑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궈 주십니다. 헹구는 도중에 손의 촉감으로 문진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요. 머리를 처음에 헹굴 때보다 2번, 3번, 4번 이렇게 헹구다 보면 모발의 윤기나 부드러움이 감촉들이 바뀌는 게 느껴질 거예요. 적당 시간에 손의 감촉이 딱 이 정도가 좋아 라고 느껴졌을 때 멈추시는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어떤 식으로든 약재는 두피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좋을 게 없어요. 모발용이지 두피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발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왼쪽 사진은 타올로만 드라이 한 거고요. 오른쪽 사진은 찬바람으로 거칠게 이렇게 건조를 한 거예요. 왜 더운 바람을 사용하지 않았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앞서 얘기 드렸죠. 수돗물은 알칼리 이온수입니다. 뜨거운 바람을 무턱대고 사용하면 모발 내부에 남아있던 알칼리 이온수가 활성화되면서 모발에 데미지를 주게 돼요. 그래서 찬바람으로 건조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찬바람으로 건조를 해야 되느냐? 타올 드라이를 하시고 손으로 머리를 꾹 쥐었다 놨을 때 이때 손에 물기가 묻어나면 계속해서 찬바람을 쓰시고요. 손에 물기가 묻어나지 않으면 따뜻한 바람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머리가 너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찬바람으로 말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팁은 극세사 타월들이 있어요. 수분을 잘 빨아들이는 극세사 타월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시는데요. 나는 극세사 타월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티슈 있죠. 티슈, 화장지. 예. 모발에 묻지 않는 티슈 화장지를 적당량 뜯어서 모발에 주무럭주무럭 하세요. 그러면 빠르게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또 하나 수분을 좀 빨리 빨아들이고 싶다. 좀 그런데요. 마트 같은 데 가면 주방용 행주 있어요. 좀 솜처럼 생긴 주방용 행주가 있습니다. 그런 행주를 주방용 행주로 쓰지 마시고 새 거 사서 모발 말릴 때 쓰세요. 수분 잘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분을 흡수력이 높은 타올을 이용해서 수분을 빨아들여 주는 걸 권장을 드려요. 어떻게 해서든 모발에 수분이 느껴지나 묻어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 더운 바람을 이용해서 모발을 건조해 주면 되는데요. 여느 스타일링 하듯이 여기 사진의 고객 같은 경우는 열펌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말라야 예쁘거든요. 말라야 예뻐요. 열펌은. 그런데 일반 트리트먼트, 알칼리 트리트먼트, 특히나 이런 알칼리 트리트먼트 경우는 머리가 잘 마르지 않아요. 윤기 있고 촉촉하고 다 좋은데 머리가 마르지 않아요. 열펌은 말라야 예쁜데요. 근데 마르지 않는 조건이 돼버려요. 그래서 안 예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산성 트리트먼트는 빠르게 건조가 됩니다. 왜요? 모발을 단단히 조여주면서 산성으로 가면서 조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수분이 빠르게 모발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단단하게 조여지면서 윤기와 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좀 머리가 좀 효과적으로 말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들을 하신다면 젖어 있을 때 샴푸실에서 막 나와서 젖어 있을 때 1차 타월 드라이를 하시고 난 모발에 적당량의 오일을 모발에 도포를 해서 골고루 빗질을 해주세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고 모발은 친유성이니 모발 내부로 침투된 수분을 빠르게 밀어내면서 모발이 건성화돼서 푸석한 곳에 오일이 채워지면서 윤기를 부여하고 마찰력을 최대한 줄여서 머리가 엉키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산성 헤어 트리트먼트를 쓰시고, 물론 알칼리 트리트먼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트리트먼트를 쓰고 빨리 모발을 말리고 싶다면 젖은 머리였을 때 타올 드라이 하고 그 모발에 오일을 사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모발을 건조하시는데 더 이상 모발에서 수분이 느껴지지 않으면 찬바람을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하시면 돼요. 자요. 보시고 있는 사진은 이제 마무리 스타일링을 한 겁니다. 오일까지 돋보던 상태에서 스타일링을 했어요. 어때요?
완전히 모발이 달라졌죠.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모발들은 더 힘있고 탄력 있는 웨이브로 변하게 됩니다. 열펌은 디지털도 그렇고 세팅도 그렇고 아이롱도 그렇고 매직 시컬, 매직펌도 그렇고 건조가 되었을 때 모발이 최상의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된 모발에 잘 마르지 않고 윤기 있고 촉촉한 트리트먼트를 사용하는 것도 뭐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열펌을 한 모발이라면 빨리 말라야 예쁘거든요. 그래서 산성 트리트먼트와 오일을 권장을 드려요. 잠깐 끝나고 나서 이제 마무리 사진을 좌우로 해서 찍어 보았습니다. 어때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고객님이 처음 방문했을 때의 모습과는 다소 많은 차이가 있죠. 이분이 보름 후인가 일주일 후에 또 뿌리 염색을 하러 오셨어요. 그때 이대로 오셨어요. 이대로 집에서 했는데 스타일링 하고 오셨는데 미용실에서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게 손질을 하고 오셨더라고요. 대단한 금손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야, 손님들이 미용사보다 더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사용한 제품입니다. 레스큐 헤어 리페어 클리닉입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 놨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해서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고객은 3, 4개월 전에 아이롱 펌을 하셨고 방문하셨을 때 손상된 부분을 커팅하고 싶다라고 오셨었어요. 모발은 좀 전체 염색의 밝은 컬러였기 때문에 모발도 가늘어져 있고 좀 엉키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트리트먼트로 이렇게 변할 수 있었고 이걸 구매해 가서 집에서 꾸준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시기를 염색하러 오셨을 때 와서 말씀하신 게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면 200ml짜리인데 뭐 2달 정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죠, 뭐 2달을 써도. 그러면 과연 나한테 이 트리트먼트가 맞는 걸까? 라는 고민에 빠져봅니다. 그래서 끝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손상 정도에 따른 헤어 트리트먼트 사용 횟수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잘 판단하시고 사용해 보시길 바라요. 염색과 일반 펌,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염색과 일반 펌을 하신 분들의 손상 모발일 경우, 염색은 2달에서 뭐 1달에서 2달 사이로 계속해서 뿌리 염색을 하시고 일반 펌은 2, 3개월에 한 번씩 하시는 분이다. 보통적인 손상 모발일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약손상 모발, 좀 더 손상이 진행되신 분들, 그러니까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뿌리 염색을 하는 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 3회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극손상 모발, 이런 분들은 옴브레 칼라를 하신 분들, 탈색을 하신 분들, 머리를 감고 머리카락이 물에 묻었는데 이 머리카락을 물에 젖은 상태에서 잡아당겨 보면 쭉 늘어나다가 뚝뚝 끊어지는 상황, 극단적인 손상 모발일 경우 이런 때는 1일 1회 정도 사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요?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 봤던 영상처럼 팩을 바르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자연 방치를 이렇게 하시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하면 린스 하듯이 가볍게 사용하시고 헹궈주는 걸 하십시오. 주의하실 것은 보통 모발이거나 약손상 모발인 분들이 이게 매일처럼 사용하잖아요. 모발이 매우 이렇게 단단하게 경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지 않은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 산성 트리트먼트가 최고니까 이것만 써야지.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발에 트리트먼트를 쓰다가 모발이 너무 힘있고 짱짱해지면서 탄력이 너무 세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힘과 탄력과 윤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좋기만 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한 테포 씌워주거나 알칼리 트리트먼트를 써보시는 것도 권장을 드려요. 다음, 열펌으로 인한 손상. 열펌에는 매직, 세팅, 디지털, 아이롱, 볼륨 매직, 즉 모발을 완전히 건조해서 이렇게 펌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머리가 상했을 때, 열펌으로 인한 손상일 때를 말합니다. 요즘 뭐 펌하고 염색이 거의 같이 물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열펌, 앞서 보여드렸던 영상에서의 고객님처럼 3, 4개월 전에 열펌인 아이롱펌을 했는데 모발이 이렇게 푸석푸석해지고 날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커팅을 하러 오셨어요. 저 정도의 모발이라면 저는 보통 손상 모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은 일주일에 1, 2회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약손상 모발, 이보다는 조금 더 손상된 상태죠. 손상된 상태예요. 조금 더 엉치고 좀 더 푸석거리는 상태예요. 보통 손상 모발이나 약손상 모발 같은 경우는 펌어 시술을 받고 한두 달이 지난 다음에도 손상을 느끼지 못해요. 전혀 손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알칼리 트리트먼트와 알칼리 샴푸만을 썼을 때 모발은 피로도를 느끼고 손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발일 때 일주일에 2, 3회 정도 폭을 좀 늘려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극손상 모발, 열펌인 매직이나 세팅, 디지털인 아이롱펌 매직을 했어요. 불과 며칠 전에 내지는 몇 달 전에 그냥 했어. 하고 나오자마자 머리를 감고 일주일 안에 내 머리 상한 것 같아. 머리가 너무 푸석거리고 와글거리고 설렁거려. 이건 트리트먼트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파마 시술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손상이 된 것 같아. 머리가 엉켜. 스타일링이 안 돼. 손도 안 들어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특히나 열펌으로 인해서 손상이 벌어지면 이건 헤어 트리트먼트로, 홈케어로 절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건 빨리 전문 샵을 찾으셔야 됩니다. 집에서 아무리 민간요법을 쓴다고 별걸 해도 안 돼요. 그건 정말 이런 열펌, 열변성에 의한 손상을 잘 다루는 원장님들이, 이 디자이너분들이 도처에 계세요. 전국에 도처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빨리 찾아가서 답을 얻으셔야지 제 영상 보고 이 트리트먼트 구매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머리 더 놔두고 주무르고 있다고 해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펌으로 손상된 것은 빨리 전문가를 찾으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 펌이나 염색, 탈색으로 인한 손상은 이 산성 트리트먼트가 약입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시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산성 트리트먼트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알칼리 트리트먼트도 약간은 병행해 가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산성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홈케어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시는데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요. 샴푸도 알칼리 샴푸가 있고 산성 샴푸가 있듯이 트리트먼트에도 산성 트리트먼트와 알칼리 트리트먼트가 있습니다.
내가 알칼리에 많이 노출되는 상태고 알칼리에 의해서 손상이 많이 온 상태, 즉 모발이 늘어나고 끈적거리고 잘 마르지 않고 푸석거리고 이랬을 때는 대부분 과도한 알칼리에 노출돼서 모발이 팽창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산성 트리트먼트나 산성 샴푸를 쓰는 걸 권해요. 근데 산성 샴푸를 계속 쓰면 잘 씻겨나가지 않아서 끄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칼리 샴푸와 산성 샴푸를 잘 번갈아 가면서 쓰고요. 또 산성 트리트먼트만을 계속 쓰다 보면 모발이 너무 경화되고 단단해지면서 거칠어지는, 진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억센 힘을 보게 될 건데, 이건 손상하고는 틀려. 그랬을 때는 산성 트리트먼트를 잠깐 멈추고 알칼리 트리트먼트를 쓰거나, 그냥 트리트먼트를 사용하지 말고 알칼리 수돗물에 알칼리 샴푸만을 사용해도 충분히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굳이 꼭 트리트먼트를 써야겠다 하면 알칼리 트리트먼트하고 잘 병행해서 쓰시면 됩니다. 일반 펌이 됐든 열펌이 되었든 염색 모발이 되었든 어떤 모발에도 적극 권하는 건 헤어 오일이에요. 헤어 오일. 그래서 헤어 오일은 젖어 있는 머리에 소량을 도포해서 전체적으로 빗질해서 수건으로 닦아내시면 돼요. 손상된 모발일수록 모발이 잘 마르지 않는데요. 이때는 타올 드라이, 타올로만 닦아내기는 너무 힘들 경우에는 티슈를 좀 사용해 보시거나, 내지는 마트에서 주방용 행주, 극세사 같은 타올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다음에 손에 물기가 묻어나지 않을 때까지 찬바람으로 말리고, 그런 다음에 따뜻한 바람과 찬바람을 잘 병행해서 모발을 건조해 주시면 모발 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고객님들한테, 방문하신 고객님들한테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염색하러 오신 고객님을 제외한 펌을 하러 오신 분들한테 주로 하는 질문인데요. 샴푸 하셨어요? 샴푸 했대요. 트리트먼트 하셨어요? 린스 하셨어요? 헤어팩 바르셨어요? 오일 바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오일을 발랐을 때는 샴푸합니다. 근데 집에서 트리트먼트 했다 해도 샴푸합니다. 린스 하셨어요? 샴푸합니다. 왜요? 전부 파마에 방해가 돼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헤어 트리트먼트 하고 가고 헤어팩을 하고 미용실에 갔는데, 그걸 했다라고 가면 대부분 미용사들은 그 샴푸를 합니다. 왜요? 진짜가 아니거든. 진짜 전문가들이 쓰는 거라면, 검증된 거라면 샴푸하지 않아요. 왜? 좋은 트리트먼트잖아요. 같이 파마하면 더 좋은 결과값이 나와야 되는데 방해 물질로 작용하더라는 거죠. 많은 제품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제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많은 제품들이 실리콘 성분의 에멀전 상태의 실리콘 유도 물질들을 쓰더라는 거죠. 파마에 방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이 산성 트리트먼트는 팩을 하고 가셔서 펌을 해도, 염색을 하셔도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아요. 이 자체가 트리트먼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고 펌에 전혀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믿고 사용하셔도 돼요. 자, 오늘은 산성 트리트먼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료 강의였는데 이게 돈 받을 강의인지는 모르겠어요. 괜한 걸 올려서 욕을 얻어먹지 않나 싶기도 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야심차게 준비해서 올려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목포에서 어제와 다른 오늘 미용실을 운영하는 목포 빡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